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완벽합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25만 4천 명에다가 실업률도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미국 경기는 엄청나게 괜찮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말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냐면, 야,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벽하게 박살이 났고, 그리고 지금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치로 이걸 이용하기가 너무나도 좋아지게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자극받은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주식들 역시도 미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 내용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은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확률이 올라갔던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확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요거 악재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다? 50bp는 없어졌다라고 하더라도요. 25bp에 대한 확률은 여전히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올해 연말까지 있는 FOMC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 3월. 그러면 가속도를 내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속도를 내면서 꾸준하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위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투자하면은 야, 이거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텐데 B컷 기대가 소멸됐다라고 해서 굳이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왜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좋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부정해주는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문제될 건 전혀 없다 이 마인드로 현재 위치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한 1년 반, 2년 기다렸던 그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국제유가는 WTI 기준 74.38달러로 플러스 0.91% 상승 마감하였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이란 충돌이 격렬해지게 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봤던 요 금리 인하 확률이 50pp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달러는 반대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자, 지금 11월 달 미국 대선이 눈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부터 진행을 했던 IRA 이어간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가장 이 보조금,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는 석유업계 쪽에서요. 우리 IRA 이거 폐지하는 거 반대한다. 이러한 성명을 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얘네도 보조금 받고 있으니까 이걸 원한다. 그럼 트럼프 스탠스를 조금 조정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전기차? 야, 이거 우리 보조금 받을 수 있지 않나? 물론 트럼프의 성격상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한 게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규제를 되게 세게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화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있죠. 여기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이것도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들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반도체 실적이랑 엮어서 이걸 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삼성 관련해서는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3분기에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케이, 여기선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3분기는 안 나오더라도 미래에도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반도체 얘기 나왔던 게 4분기부터 성수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4분기 예상치 얼마인지, 그리고 피크를 찍을 내년 어떠한 예상치가 나오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으면은 결국에 주가는
미래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요게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함께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생태계가 확실하게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주목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ESS 쪽으로 전기차만큼이나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폭발하는 게 말이 안 되게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SS 관련해가지고 단순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부품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ESS가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대에 확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근데 그때 만든 전기를 빠른 시간 내에 못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기가 사라져 버리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ESS를 통해 가지고 요 버려질 수 있는 전기를 보관하면 그걸 나중에 또 저장했다가 판매하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비어있는 시간 있잖아요. 이 전기 발전이 안 되는. 그걸 위해서 뭐 가스 발전이니 석탄 발전이 이걸 계속 돌리는 건데, 그런 쪽의 의존도를 더욱더 낮출 수도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이 엄청나게 깔리는데 그냥 전기 버리는 거 아까우니까 ESS를 지금 의무적으로 그런 발전 단지 하나에 한 개씩 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좋구나. 요 마인드로 한번 얘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F 시장 우려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죠. 그래도 좋은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방산, 그냥 전 세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카지노,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기대를 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도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알아두면 좋을 부분들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켜줄 때 지켜주니까 반등 나오네요.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부분은 또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 하락을 만들었던 핵심 뉴스가 어떤 거였습니까? 채권전 우리가 따낼 것 같긴 한데 이거 반값? 헐값에 이거 계속해서 밀어 넣는 거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까 부산 입장에서도 만들어는 주는데 이익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요런 게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조정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반박으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일단 과거에는 일본 쪽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쪽에도 이제 돈을 주면서 부품이나 아니면 설계 관련된 로열티를 이 제공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떠나했다. 그러면 나가는 거 크게 없이 우리 쪽 안에서 계속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걸 전부 이익으로 바꿔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저렴하게 이걸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우리의 강점이라면 강점인 거지 이익이 안 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최적의 금융 조건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타 국가에 국가 단위로 대규모 수출 같은 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금융 관련해서는 지원이 어떤 국가든지 간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까봐야지 아는 거겠지만은 그냥 예상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라면 그냥 문제없이 지나갈 가능성 높다? 이리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금융 쪽으로 쥐어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원전 한 기를 이어서 두 기를 더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가지고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게 다 돈이다. 저는 이번에 어느 정도 해명만 잘 되면 문제없이 오히려 기대감 커지는 부분으로 엮여 들어가지 않을까. 요거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령 여기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건 배임 얘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을 텐데 두산 입장에서 그 리스크를 지면서 이걸 굳이 따내려고 할까?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이건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체코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원전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필리핀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 투자 계속 한다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금액이 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두산 모회사의 지원 하에 2,800억 추가적으로 투자하려는 이런 모습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이 박스권은 나쁠 게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수급까지 괜찮다면 힘이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곧 있으면 터지는 것도 생각해보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뭐다? 외국인 수급 언제 들어오는지 보도록 하자. 근데 오늘 딱 외국인 들어오니까 올라가네요. 그럼 앞으로도 여기서 빨간불이 몇 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왔다 갔다 하다가 터질 가능성 높아진다는 걸 1순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1선 돌파하면 이제 과거를 예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내용이 되게 비슷하죠. 60일 이탈하고 그리고 121선이랑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바닥을 디디면서 이 모든 걸 돌파하고 추세 정배열 만드는 모습까지 이 위에서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추세가 한번 더 나오게 된다. 이거는 이쪽도 얼추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여기 부분도 얼추 예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다. 한 번에 그냥 여기 볼린저 상단까지 돌파하면서 쭉 올라가면 너무나도 베스트겠지만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돌아설 때까지 위에서 홀딩을 딱 된다면 요게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방향을 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힘있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부분만 놓고 본다면 요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21,000원에 물려있는 개미가 많으니까 여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수급 딱 나오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은 23,500원 구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러쓰면서 총정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뭐 약간 걸리는 건 있지만 기대되는 게 훨씬 더 많다.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며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이 구간 481선 라인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된다.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61선 돌파가 중요하며 빠르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여기서 속도를 내겠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61선 위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추세 자체가 크게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요게 시간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 노려보면 된다. 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대는 21,000원이고요. 그 다음은 23,500원. 이렇게 보시며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요청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